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우리 매입 거래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32페이지에 사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매입 자료는 전부 5월 달 거고요. 5월 2일 날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자료가 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보실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즉 공급받는 자나 공급자가 우리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를 잘 보시면 세금계산서가 매입 세금계산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공급받는 자가 주식회사 세무사랑으로 되어 있죠. 우리 회사가 공급받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5월 2일자에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자, 부가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형이 51번입니다. 그리고 품목은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자, 수량 단가 생략하고요. 금액은 600만 원. 자, 거래처 입력하는 부분은 코드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조회를 하고요. 없으면 추가로 등록을 합니다. 자, 대표자까지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였기 때문에 전자로 분계는 현금이죠. 그래서 외상으로 현금으로 분계를 하겠습니다. 자, 5월 4일자입니다.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복합적으로 받았습니다. 자, 5월 4일입니다. 자, 과세 세액이 제로입니다. 영세율이죠. 52번 영세율입니다. 자, 원재료고요. 자, 매입자료 같은 경우에는 복수거래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품목은 단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106만 원입니다. 2,106만 원. 거래처 사업자 등록번호로 반드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자,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 여부는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등록을 하고요. 자, 분계는 현금, 외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합이 되겠죠. 혼합으로 원재료, 대변에 지급음 1,000만 원이고요. 음으로 지급한 건 1,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또 1,000만 원이 외상입니다. 대변에 251번 외상 1,000만 원이고요. 외상 매입금 1,000만 원. 지급음은 252번이죠. 252번이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대변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을 했네요. 106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 10일 날 사무실 관리비 5월분 임차료 한라오피스에 지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월 10일 날 과세 부분이죠. 51번 과세 관리비 임차료 외라고 해서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88만 원입니다. 80만 원에 8만 원에서 나와 있고요. 한라오피스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하면 한라오피스인데 사업자 등록번호로 하니까 주식회사 오늘로 되어 있죠. 그죠? 오늘로 되어 있는데 한라오피스가 상호가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치를 했고요. 자,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혼합으로 해서 건물 관리비 건물이라고 조회를 하게 되면 건물 관리비 837번에 나오죠. 관리비 30만 원 금액이 나옵니다. 30만 원이고요. 또 차변에 지급 임차료 조회를 해서 찾게 되면 지급 임차료 계정이 없습니다. 819번인데요. 그냥 임차료로 나오네요. 지급 임차료 계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료로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한 번이고 금액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만 원이고요. 대변에 미지급금입니다. 253번 88만 원 미지급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5월 13일 날 K재료를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5월 13일 날 수입입니다. 수입의 유형은 55번입니다. 수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금액은 2천만 원에 200만 원입니다. 자, 세관 121-8300-561 이렇게 등록을 하면 부산세관이라고 하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자, 분계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금을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계 유형이 부가세 대급금만 나타납니다. 그죠? 공급 가액에 대한 분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수입세금 계산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수입에 대한 수입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은 이게 뭐냐면 상품의 그 과세 가격 플러스 관세 플러스 개별 소비세 등에 대한 세금을 전부 다 합친 금액이 공급 가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가액, 일반적인 공급 가액은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의 가액이죠. 가액인데 가액을 의미하는데 수입의 경우는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급 가액이 상품이나 제품의 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입세금 계산서에 있는 부분으로 회계 처리하실 때에는 공급 가액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 공급 가액 이전에 이제 수입 신고서를 갖고 별도로 상품 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는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 별도로 해야 되는 내용이 우리 교재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5월 21일 날 목성 자동차에서 업무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고 할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월 21일 날. 자, 업무용 승용차 구입, 소형 승용차를 구입한 부분은 세금 계산서, 즉 매입세금 계산서, 과세분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동차 구입이라고 표시를 해주시고 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 자, 거래처 목성 자동차입니다. 목성 자동차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나 나머지 사항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였고요. 분계는 불공제 사유는 공통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었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이죠. 3번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계는 3번 혼합입니다.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은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 8번이죠. 차량 운반구 선택하시게 되면 고정자산 관련해서 분계 유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구입, 승용차 구입은 무조건 정액법으로 분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 5년이고요. 선택하시고 대변에 미지급금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공제 처리를 하고 고정자산 등록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메뉴가 여기에 또 나타나죠. 고정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간편 등록까지 이루어진 상태가 됩니다. 자, 간편 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 등록에서 이미 등록했던 사항들이죠. 자, 5월 23일자에 롯데가전에서 업무용 프린트를 구입하고 대금은 하나카드로 결제했다라는 겁니다. 5월 23일 날 카드로 구입을 했습니다. 57번 카과 프린트 구입한 겁니다. 자, 금액은 220만 원이네요. 220만 원. 자, 롯데가전입니다. 롯데가전 등록을 했습니다. 자, 신용카드 하나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카드에서 샀습니다. 샀고요.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붕괴는 카드죠. 카드로 붕괴를 합니다. 미지급금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24일 날 명성기업에 납품받았던 5월 4일자 거래 품목의 하자가 발견돼서 전자세금계산서 반품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5월 24일자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자, 과세 부분이죠. 그래서 51번입니다. 반품 처리를 했습니다. 금액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명성 127번 코드입니다. 그죠? 127번 코드 번호 아시면 코드로 하시면 되고, 모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를 하시면 되겠고, 전자세금계산서고요. 외상입니다. 자, 5월 25일 날 당사는 동원유통으로부터 수산물 구입하고 구입을 했다. 의제매입세액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공제율은 104분의 4를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25일 날 면세 53번이고요. 참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참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가액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입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제율 자동으로 의제매입 나오죠. 공제율은 여기에서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104분의 4를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104분의 4로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제 매입 적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입에서 의제라고 표시가 되죠. 의제 매입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를 조회를 합니다. 자, 거래처 등록을 하고요. 전자계산서였고요. 이 부분에서 외상이니까 원재료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의제매입세액까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입력된 내용 중에 상단 부분에 입력했던 거래처는 월 앞에 있는 작은 표시, 작은 난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의제매입이 적용된 거는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분홍색으로 어떤 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일반적인 입력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입과 의제라고 되고요. 다른 걸 짚어보면 전부 다 매입으로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입력했던 4월달 입력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전부 이제 그 표시가 없죠. 표시가 없는데 우리 앞에서 입력했던 부분, 1월달 부분 입력한 부분들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과세 부분에 있어서 파란색이 있고 여기 분홍색이 있죠. 분홍색은 의제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표시가 되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누락이라고 하는 별도의 내용이 또 붙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월 앞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추가적인 어떤 정보들이 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31일 날로 갑니다. 자, 5월 31일 날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목성자동차에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화물자동차는 원래 공제 항목입니다. 그죠? 공제되는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항목인데 이 부분은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불공제로 갑니다. 화물자동차 해서 가액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 목성자동차 129번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고요. 자, 불공제 사유는 공통매입에 대한 부분이죠. 요거는 환경등록에서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혼합이 되겠습니다. 혼합 208번입니다. 자동차는 1억 1천 정리를 하면 등록되는 부분이 나오죠.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 나오고요. 그러면 고정자산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미지급금 253번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매입 자료 입력 사례를 살펴봤습니다.